네, 221페이지 용익 물권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권리를 얘기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네, 그러면 거기 기본적으로 여기 지상권하고 임차권 비교는 물권하고 뭐에 관한 것, 채권 비교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그 다음 편 넘기셔가지고 222페이지에서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거기 2번 보겠습니다. 지상권, 임차권, 차이점 틀린 거. 자, 1번은 지상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뭐다? 채권. 따라서 2번 지상권은 직접 지배하는 거니까 양도, 임대, 담보, 제공이 자유롭죠. 근데 임차권은 임대는 뭐 없이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지 못하고요. 세 번째, 임차인 지위는 지상권자 지위에 비해서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고요. 네 번째, 임대차는 차임지급의 요소죠. 그 임대할 때 그 임자 있죠. 지상권은 지료지급의 요소가 아닙니다. 유상, 무상 다 가능하다는 뜻. 다섯 번째, 지상권자는 지상권 소멸 후 투하재본 회수 방법으로 매수권을 가지나 임차는 매수권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됩니다. 지상물 매수권 있습니다. 지상권자, 지상 매수권 다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하다는 거. 자,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0 넘겨보세요. 계속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이고요. 자, 226페이지 가세요. 9번 문제. 자, 을은 갑수의 X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2000년 10월 10일 지상권 취득하였다. 몇 년도예요? 2000년 10월 10일 지상권 취득했다. 갑수의 토지에서 을이 몇 년도? 2000년도에 지상권 취득했다는 거. 그 다음에 2002년 10월 10일 X토지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병에게 이전됐다. 병 몇 년도예요? 2002년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을은 지상권 취득 후 2003년 10월 10일까지 집은 2000년부터 어디까지 건너서 여기도 건너고 몇 년도까지? 2003년 10월 10일까지 지를 계속 마고 있다, 연체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잘 보시면은 전 소유자한테 연체분은 몇 년분이고 2년분 연체됐고 현재 소유자한테 몇 년분이죠? 1년분 연체됐다는 얘기죠. 그죠? 자, 기억 지문 들어갑니다. 치료 지원 특약이 등기가 돼 있다. 병은 2년분 이상 치료 연체를 이유로 을을 상대로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 병 있죠. 2003년 병은 몇 년을 연체를 이유로 해가지고 2년 이상 연체했다는 것, 저기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이건 틀렸습니다. 병은 앞 사람의 연체분을 더하기가 인정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신의 것만. 전 소유자 연체분을 합산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병은 누구 것만? 네, 자신의 연체분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뭐만? 연체분만 주장하는 것이지 전 토지사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 그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기억 지문은 틀렸다 그런 얘기고, 니은 을이 X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인접한 Y토지의 이용권에서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뭐가 된다? 준용된다. 당연하죠. 을은 지상권자로서 사용한다는 얘기는 점유한다는 얘기죠. 그럼 소유자에 무슨 관계가 있으면 이 상린관계가 있으면 그대로 준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은 지문은 뭐다? 맞는 지문이고요. 디귿 X토지를 정의 불법 점유하고 있다면 을은 지상권에 기해서 토지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을은 무슨 권이 있기 때문에 지상권이 있잖아요. 지상권은 본권이죠. 따라서 지상권 가지고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모두 지상권 가지고 뭐죠? 방해, 재고도 들어가는 거죠. 즉 물권적 청구권을 다 인정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귿 반환 당연히 인정받는 거 맞는 지문이죠.
리을 을의 지상권이 무에게 뭐가 됐다? 을의 지상권이 무에게 양도가 됐습니다. 무에게 양도됐다는 얘기가 무에게. 자, 그런데 가불세 지료지급 특약하는 등기가 격려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지료 지급 관련돼서 이 지료가 뭐가 안 됐으면,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이 무한테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유자 평은 이자한테 뭐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료 지급 주장할 수가 없어요. 지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십니까? 지료 지급이 등기가 돼 있어야지 이자한테도 뭐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을 지문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9번 문제 한번 잘 정리해 두시고 앞에 문제들은 해설 잘 기억하시고요. 자, 10번 갑니다. 9번 지상권 나옵니다. 10번은 구분지상권. 이건 이제 일반 지상권하고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 말하는 일반 지상권은 특징이 네, 지표가 있고 뭐가 있고요. 지표가 있고 허공이 있고 땅속이 있으면 일반 지상권은 허공에도 효력이 뭐하고 지표에도 미치고 어디도 미치고 홍에도 효력이 미치고 또 여기도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지상권은 자 홍에다가 공작물 설치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요? 있죠? 그죠? 지표에다가 나무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수목 심을 수 있죠? 자 땅속에다가 지하상가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지하상가. 그래서 일반 지상권은 자 수목까지도 그죠? 그래서 공작물, 수목,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분 지상권은 무슨 지상권은? 이 구분 지상권은 구분 이 지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표는 어디 허공 상하 범위 정해서 빌려줄 수 있고 땅속 상하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홍에다가 뭐 설치할 수 있고 공작물 설치할 수 있고 땅속에다 지하상가 네 하는데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수목이라는 단어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지상권은 구분 지상권은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해서는 설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 10번에 거기 2번 보시면 구분 지상권에 의해서 소유할 수 있는 목적물은 건물 기타 공작물 여기까지는 딱 좋은데 뭐 때문에 안 된다? 수목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분 지상권은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기십시오. 자, 그럼 이제 229페이지 가시면 무슨 지상권 나옵니까? 법정 지상권 나옵니다. 이 주문들의 공통적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5조 건물 전세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 갖고 366조도 마찬가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같고 가담법도 가등담보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주로 문제되는 것은 거기 366조가 문제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360조는 법정 지상권이고 그 밑에 중요 표시는 일괄 경매권하고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면 딱 좋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편 넘기셔가지고 230페이지 문제 14번 문제. 다음 중 갑이 건물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가 뭐예요? 아닌 것? 그 무슨 얘기예요? 거절할 수 없는 경우는 철거를 거절할 수 없다는 얘기는 법지가 없을 때 이런 문제 발생하겠죠. 그죠? 그러면 1번 갑수의 토지의 저당권이 뭐가 되노? 설정된 후 갑이 건물을 뭐 했다? 축조했습니다. 법지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 뭐 해야 돼요? 철거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1번이 건물 철거 거절할 수 없다. 법칙 없습니다. 그러면 2, 3, 4를 다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번은 을소유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그러면 건물에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같았죠. 3번도 값의 토지 지상 건물 중 건물의 전세권 설정했죠. 건물 전세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 같았죠. 네 번째 거 값의 토지 지상 건물 중 을이 토지를 뭐하고 매수할 때 토지 건물 같았죠. 다섯 번째 을수도 지상 건물 중 갑이 건물을 뭐하고 매수 다 같았죠. 그럼 14번의 1번은 뭐고요? 14번의 1번 질문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설정 당시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고 나머지 몇 번 2, 3, 4, 5는 전부 다 같았다는 얘기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1번에서는 법칙 없으니까 건물을 뭐야? 철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출발은 같을 때를 전제한다는 거.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33페이지 갑니다. 17번 문제 갑니다. 몇 번 문제요?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 동일인 소유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해서 공동저당권이 뭐한 후 설정된 후 건물이 뭐가 되고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뭐가 됐다? 신축됐다. 그러면 건물이 철거되고 건물이 신축되면 토지에만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건물은 효력이 안 미치죠. 이와 같은 경우는 법정상권이 뭐 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저당이죠? 해볼게요.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뭐했다? 같았다. 그죠? 뭐했다고요? 같았다. 그러면 일단 뭐는 있는 거예요? 네, 법칙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동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뭐가 되고 네, 매실되고 건물이 뭐가 되고 매실되고 건물이 뭐가 되면 신축되면 네, 이때는 미안하지만 법지가 없다는 겁니다. 법지가 없어요. 그럼 건물 어떻게 돼요? 철거해야 돼.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공동 저당이 아니고 이제 비교할 게 뭐냐면 단독 저당이 있어요. 토지 건물이 같았다. 그럼 같으면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법지가 있는 거예요. 같으면 무조건. 근데 이제 건물이 뭐가 되고 멸실되고 뭐가 됐다? 신축됐다. 그럼 멸실되고 뭐가 되면 신축되면 여긴 또 뭐예요? 법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들면은 이 한 글자 따가지고 이렇게 여기 그죠? 법 없다. 여기는 단법은 있어요. 특히 이거보다는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앞에다가 이걸 좀 붙여주면 좀 편하겠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 1차 과목에 뭐가 없다? 공법은 없죠. 네, 그렇게 해서 그 17번 1번 질문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번의 2번은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했으나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이 말은 토지 건물 샀는데 토지는 등기하고 건물은 등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법정지상권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 보한 후 설정한 후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로부터 법정지상권 인정한다는 양해를 얻었다. 이 양해 얻어도 이 양해는 효력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민법 306조 법정지상권 뭐 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뭐 할 것? 같을 것. 네 번째 질문, 법정지상권에 관한 치료가 결정되지 않았다. 그럼 치료가 결정되지 않으면 치료줄 얼마 줄지 주지 않는 거죠. 치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 뭐 할 수 없다는 거?
청구할 수 없다는 것. 다섯 번째, 저당물 경매로 토지, 건물, 다른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 건물 소유자는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취득한다. 조문 그대로 갖다 얹혀놨네요. 17번 정답 몇 번? 1번. 공동저당 1차 과목에 공법도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상 법정상권 문제 들어갑니다. 자, 요거는 넘기셔가지고 230페이지에 21번 문제 별표해 두시고요. A 소유 X 토지와 지상 Y 건물 중 Y 건물에 관해서만 경매가 이루어져 B 소유가 되었고 B는 이 건물을 C한테 매매한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지상권에 가서는 아무런 등기가 없었다. 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A하고 A란 얘기죠. 토지 건물이 같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뭐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경매가 됐다는 얘기예요. 뭐가 됐다고요? 그래서 경매돼서 이걸 누가? B가 경락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B는 대금을 다 뭐하면? 대금을 완납하면 이 B는 두 가지를 취득합니다. 첫 번째, 건물 소유권을 자동으로 취득합니다. 법률 규정입니다. 두 번째, 토지 건물이 뭐 했으므로 같았기 때문에 B는 법정 지상권도 뭐한다? 같이 자동 취득합니다. 둘 다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자동 취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가 이걸 팔았다는 얘기야. 누구한테? C한테. 근데 C가 뭐는 등기를 했는데 C가 건물 소유권은 등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법정 지상권은 등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토지에 관련된 법정 지상권은 뭐 하지 않았다? 등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법정 지상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양도할 때는 등기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등기 안 했기 때문에 C는 무슨 지상권이 없는 거예요? 법정 지상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B는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법정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법정 지상권이 뭐야?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C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없어요. 해달라. 빨리 가서 해달라. 그럼 또 B는 또 누구한테? A한테 해달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B가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B가 안 움직이면 할 수 없죠. B가 A한테 갖고 있는 법정 지상권을 뭐해서? 대위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죠? 순차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 한다면은 A는 누구한테? C한테. 비록 이자는 뭐가 없지만 법정상 없습니다만은 순차 대위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자한테 건물을 뭐 해달라? 건물을 철거를 요구할 수는 있다 없다?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1번 지문 들어갑니다. B가 지상권자인데 C에게는 건물만 매도했기 때문에 의사표시 해석에 의하더라도 C는 B한테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건물을 넘긴다는 이 입장 속에는 법지도 같이 넘긴다는 있다는 것을 해석해야 되겠죠. 2번 C는 A, B에게 지상권 설정 및 이전을 순차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이죠. 3번 현재 지상권에 관해서 등기가 없으므로 B, C 모두 지상권자니다. 자, B는 지상권자고요. C는 지상권자가 아니죠. 네 번째, C는 A에게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 설정 등기 절차를 격려해주고 청구할 수 있다. 직접 하면 안 되죠. 지금 2번하고 4번은 차이가 있습니다. 2번은 대위고 4번은 직접. 다섯 번째, C는 법정 지상권자이므로 틀렸죠. C는 법정 지상권자 아닙니다. 지상권 등기가 없더라도 A는 C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죠. 그러니까 5번 어떻게 고쳐야 돼요? C는 무슨 자가 아니지만 법정 지상권자 아니지만
지상권 등기가 없더라도 A는 C한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순차 대질 의무가 있기 때문에 21번 잘 분해해 놓으세요. 21번 잘 분해해서 내 것으로 만드세요. 다음 239페이지 갑니다. 24번 대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적법한 원인에 있어 소유자를 달리한 경우 관습상 법정 지상권 성립하였다. 적법한 원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자, 그러면 토지 건물은 뭐였다? 같았다. 그죠? 근데 지금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달라지는 경우죠. 그럼 거기 증여 있죠. 증여를 통해서 달라졌을 때 관습법 법치 인정해도 좋다. 니은은 뭐죠? 매매. 예, 증여도 좋고 매매도 좋습니다. 인정되겠다. 디귿 공매. 뭐라고요? 공매. 당연히 법정상권 관습법치 인정하겠죠. 다음 리을의 무슨 처분? 요것만 안 됩니다. 무슨 처분? 환지 처분에서는 법질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미음 대물 변제를 통해서도 뭐요? 소유 달라졌을 때 뭐가 된다? 관습법 법치 인정합니다. 근데 환지 처분은 왜 안 되는가? 만약에 토지가 이게 원 모양으로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원. 그리고 토지가 이렇게 태극기 모양이다 생각합시다. 이건 갑의 토지고 이건 을의 토지예요. 을은 여기에 지금 건물이 있어요. 을 건물이 있어요. 그럼 토지가 이렇게 S자로 됐으면 농사짓는데 불편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일직선으로 해가지고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요 부분은 누구한테 넘겨주고 이거 넘겨주고 요건 을. 그럼 이때 토지 건물이 같았는데 환지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갚게 되죠. 그럼 이 을한테 만약에 이걸 인정하게 되면 뭘 인정하게 되면 이거 인정하게 되면 이건 논리가 안 맞죠. 이건 넘겨줬던 건물을 어떻게 철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환지로 인해서 토지 건물 달라질 때는 건물을 철거해야 되지 관습법 법질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 안 됩니다. 자, 24번은 리을 하나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넘기셔서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27번 가겠습니다. 자, 240페이지에 27번 갑이 그가 소유하는 X토지에서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1. 갑은 을 사용 방해하지 않는 범위라면 을 승낙이 없더라도 X토지 지하분에서 3대간 구상권 설정할 수 있다. 안 되죠. 자, 먼저 뭐가 설정되어 있으면요. 지상권 설정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을이 지금 뭐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데, 땅 속에다 만약에 뭐 설정하려면 갑이 제3자는 뭐 설정하려면 이런 걸 설정하려면 당연히 을에 뭘 맡아야 돼요? 허락을 맡아야죠.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요. 다음 두 번째 지문 지상권 존속 기간이 만료한 때 을은 X토지 설치한 공작물을 수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갑이 을한테 시가 매수 의사 표시한 후 을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거기 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어야죠. 논리 모순. 세 번째, 갑이 을에게 X토지 사용한 것을 방해할 수는 없지만 특약이 없더라도 X토지를 을의 사용에 적당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보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자, 갑은 소극적 의무죠. 적극적 의무가 아니에요. 지상권자가 직접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갑이 적극적으로 나설 의무는 아닙니다. 3번 질문 틀렸고요. 네 번째 질문 갑과 을 간에 을은 X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했습니다. 을이 갑의 승낙 없이 제3자 병한테 인도한 경우에도 갑은 병한테 X토지 명도를 모을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얘기네요. 이게 뭐냐면 지상권 편면적 강요 규정으로서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입니다. 지상권자한테 불리하지요. 양도 금지 특약은 뭐하다? 무효입니다. 편면적 강요 규정 때문에. 따라서 계약서에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어도 아무런 효력이 없죠. 따라서 가분평한테 자 엑스토지 명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비교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입니다. 아셨습니까? 또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 지역권 무슨 배제? 수반 배제 특약은 뭐하다? 유효. 그래서 물권법에서는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무효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다섯 번째, 의리 갑승낙 없이 제3자 병을 위해서 지상권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하고 등기를 했다면 갑은 원칙적으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습니다. 자유롭게 지상권 저당권 설정에 관계없습니다. 27번은 4번입니다.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뭐다? 무효. 네, 다른 건 장난쳐도 뭐하다? 유효하다는 내용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 네, 그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묘기지권이 있어요. 자, 29번은 3번. 관습법, 법정지상권 비슷한 거죠. 분묘기지권. 분묘 설치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기존 분묘권이 미치는 범위 내라면 부부 합장을 위한 쌍분 형태의 묘를 새로 설치할 수 있을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30번의 4번 지문. 분묘기지권 존속기간은 그 묘가 존속하는 동안이지 민법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31번의 5번 지문도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한 자는 치료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라는 거 아시습니까? 네,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그 틀린 지문만 확인해 보시면 된다는 것. 네, 거기까지 일단 지상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지역권 불가분성 할게요.